이대는 대박 케이스들이 좀처럼 안 나온다는 안녕하세요. 입시거전 여자입니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두 번째 영상 고교 추천 전형과 미래 인재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이렇게 입결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고교 추천 전형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전형이긴 하지만 이 전형이 학생들에게 대박 케이스가 터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에 대해서 컨설턴트로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건 그거예요. 이대는 대박이 안 터진다. 왜냐? 고교 추천 전형도 입결이 평균이 1.5 정도예요. 미래인재 전형도 1.6 정도예요. 평균이. 근데 미래인재 전형이 소위 말하는 대박 케이스들은 저는 그게 학교가 좋아서 그렇지 일반고 애들한테 4등급의 합격을 주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 4등급에 붙은 애들은 다 이제 가장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인데 그런 학생들 3등급, 4등급 학생들을 그 학과별로 2명 이상 뽑아주는 게 아니라 1명씩만 뽑아줘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고교 추천 얘기하고 있으니까 고교 추천 전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입결이 높고 대박은 안 납니다. 2등급 때는 합격이 거의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인재 전형보다 지원할 수 있는 학과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인문과학대학 내에 사실 여기 이거 말고도 불어불문도 있고 뭐 도고동문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교 추천 전형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인기 학과들만 고교 추천 전형으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대 고교 추천 전형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울대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대 고교 추천 전형을 보면서 하는 생각은 뭐냐면 서울대 직윤이랑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을 써서 서울대 직윤을 붙고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을 떨어진 케이스를 봤어요. 또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쓰고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을 써서 서울대 일반 전형을 붙고 이화여대에 떨어진 케이스를 봤어요. 그럴 정도로 이화여대에는 입결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된다는 점, 서울대에는 대박 케이스들이 존재하는데 이대는 대박 케이스들이 좀처럼 안 나온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로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인재 전형에서 의도적으로 문 닫는 학생들의 내신을 확 낮춥니다. 확 낮춰서 문 닫는 내신 한 명씩은 뽑아주니까 학과별로 대박 케이스가 딱 한 명씩만 미래인재 전형은 존재하고 고교 추천 전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내신으로 끊어서 면접 보는 전형이니까 면접을 잘 보면 합격이 됩니다. 면접을 잘 보면. 그리고 좀 독특한 점은 요번 졸업자와 재수생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게끔 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생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게 추천 전형에서는 되게 독특한 점입니다. 보통의 고교 추천 전형, 학교단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어떤가요? 딱 고3만 쓸 수 있고 현역만 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재수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일반적인 고교 추천 전형이나 학교단 추천 전형에 비해서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 교과가 80이고요. 면접이 20이에요. 일괄합살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전형처럼 3배수, 4배수, 5배수 이렇게 뽑아서 면접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면접의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보통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때는 거의 정해져 있고 입결도 좀 고정이 된 상태라서 1등급 때 중반의 학생들이 지원하시면 어차피 1등급 때 중반 1.5의 학생, 1.6의 학생의 그 산출은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배수 내에서는 면접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1.6인데 최초합에 비해서는 되게 낮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라면은 면접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또 이제 이 고교 추천 전형의 면접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회사로 연락 주셔서 예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인재 전형은 예전에는 이제 4배수의 면접을 봤었던 제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도움을 줬던 전형인데 지금은 면접이 폐지됐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줄 일이 많이 없습니다. 자소서의 반영률이 좀 높은 학교다 정도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별로 한 명씩만 대박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한 명의 대박 케이스가 되겠다 하면 쓰시고 근데 이제 내신 2등급이다 3등급이다 근데 내가 진짜 비교과가 좋고 진짜 대박 케이스가 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중앙대를 쓰세요. 중앙대 탐구형이 그런 학생들을 좀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기 때문에 한 과에서 한 명씩만 대박 케이스가 나오는 이화여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를 쓸 것 같아요. 여기가 아나운서를 꿈꾸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쓰는 학부인데 정말 거의 뭐 이쪽 계열에선 거의 서울대급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실제로도 여기를 나와서 원하는 바대로
아나운서를 한다던가 PD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위레인지 전형은 아까 우리가 봤던 고교추천 전형과 달리 3년 전에 졸업했어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좀 더 어린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입학처의 의도와 태도예요. 그래서 삼생인데 쓸 수 있나요? 하면 쓸 수는 있지만 그 고3에 비해서는 합격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서류 100%고 면접은 없고요. 대신에 최저를 맞춰야 돼요. 최저는 조금 복잡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암기할 만하죠, 여러분들. 응시 지정 영역에 대해서는 여야대 1탄에서 제가 언급한 바 있죠. 다만 이제 탐구 영역을 하는 경우는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한다고 하니 보통 탐구를 꼭 하나 넣어서 3개 영역 하부 5를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112나 122까지는 5에 맞출 수 있고, 예를 들어 탐구를 정말 자신이 없어서 3등급 맞았는데 그런 경우에 113을 맞아도 3합 5는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의예과도 4합 5인데 독특한 점은 탐구 영역에 상위 한 과목 등급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합 5를 할 때 과탐을 두 개를 평균을 내거나 절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정도면은 의대 최저 중에서는 오히려 맞추기 쉬운 편이라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스크린 탄압부 되게 유명한데 이거가 처음 도입됐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때 막 학생들이 이 학과에 대해서 굉장히 몰려가지고 저는 그 해에 이게 처음 신설됐을 때 오히려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문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지원 안 시켰죠. 입결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좀 걸러지는 건 확실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과 쪽이라고 하면 3합 4, 수학 가로 과탐을 맞출 수 있다면 3합 5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본 그 케이스보다 한 등급씩 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씩 뺐으니까. 그 다음에 뇌인지 과학 전공, 여기 진짜 높다 그랬잖아요. 3합 5를 맞추고서도 합격자의 평균이 1.1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의대보다 더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의대를 못 쓸 것 같아서 저기 쓴다 이런 접근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의대를 내가 못 쓸 것 같다, 의대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는 경우라면 센터에 문의 주세요. 저희가 의대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2021년에는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바로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라서 2021년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50명이고요. 각 과별로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경영이랑 휴먼기계 바이오만 2명인데요.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한 과에 한 명이나 2명밖에 뽑지 않는다면 저는 제 학생을 거기다가 지원 안 시킵니다. 여러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단 한 명의 사람 때문에 나보다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사람이 내 앞에 써버리면 내가 그걸 합격을 못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나의 입시가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접근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고른기회 전형은 아까 보신 거에서 그 최저가 한 단계씩 쉬워집니다. 3합 5, 3합 6을 요구하던 게 3합 6, 3합 7을 요구하는 걸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회기여자 전형은 어떨까요? 네, 사회기여자 전형도 역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최저가 한 단계씩 쉬워집니다. 근데 15명밖에 안 돼서 역시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650명 정도 선발하던 것을 20% 이상 감원했습니다. 저라면 논술 전형으로 간호학부를 좀 공략할 것 같아요. 이대 간호학과 워낙 좋으니까. 그런데 아시나요? 논술 전형의 실제 합격자들을 보면 합격자들의 계열 평균이 1.9, 자연의 경우는 1.65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인문계열이 1.9, 자연계열이 1.65. 엄청 높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라고 해서 막 2등급, 3등급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내신의 평균이 1.3이었고 화생분, 그러니까 화학생명 분자과학부의 경우에는 1.6 정도였어요. 엄청 높죠. 인문계열 중에서도요. 전체적으로 다 평균이 1점대였고 사회교육과만 2.1이었는데 나머지는 다 1점대의 평균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 30%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내부적인 교과 반영 비율은 더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최저네요. 최저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미래인지 전형에서 봤던 최저랑 동일해요. 어학특기자 전형은 영어 영문학부를 몇 명 보내봤는데 중어중문학과도 보냈던 경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도 이제 프리토킹이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중어중문학과 보내는데 크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저보다 중국어를 못해서 제가 가르치기 좀 힘들었던 경우는 있어요. 지금 사배수 그리고 서류 100에 면접을 30%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최저는 없어요. 특기자의 특징은 최저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활동 보고서와 증빙 서류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특기자 전형. 이 전형으로 의대를 계속 보냈는데 올해 폐지돼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전히 많은 인원수는 아닙니다. 총 인원 69명이고요. 화학, 생명, 군자과학부를 저라면 쓸 것 같아요. 왜냐면 화학, 생명, 분자과학부는 일반 미래인재 전형으로 썼을 때 경쟁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 과학특기자 전형으로는 경쟁률이 그래도 해볼만 해요. 그래서 자소서에 자신이 있다면 이 전형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화학, 생명 쪽보다는 기계 쪽이야 한다면 이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를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학 특기자 전형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스크랜턴 대학이 국제학부라는 모집 단위는 54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스크랜턴 대학에서 다른 전형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3합 4 뭐 이런 까다로운 전형이었는데, 국제학 특기자 전형으로 해서 국제학부를 쓰게 되면은 이 54명에 한해서는 최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4배수 면접이기 때문에 거의 200명 넘게 면접을 보러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전형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장학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신입생 장학금인데, 이화여자대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장학금 잘 주니? 물어봤더니 뭐 만족도가 썩 높진 않았습니다. 예, 일단 뭐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좀 보전해 주는 건 있어도 용돈 개념으로 주는 학교는 아니에요. 신청 장학금, 그러니까 이화 미래인재의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입생이라고 아예 써져 있기 때문에 뭔가 성적을 정말 잘 보고 어떤 성과를 이뤘을 때 그에 따른 어떤 용돈처럼 나오는 장학금은 거의 없고, 등록금을 깎아줄 거냐 말까 정도의 의미만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 대학들이 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 생활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어 플러스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주고요. 이런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대통령 과학장학금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약간 등록금보다는 약간 진짜 눈에 보이는 돈으로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애들이 공부를 잘해야 돈을 번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세종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과 전형이 평균이 1.3이라 그랬죠? 엄청 높죠. 오히려 1.3이면 지금 고교 추천 전형이 평균이 1.5니까 세종대의 합격자 내신이 더 높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높냐면요. 거기는 막 뭐 대학원 가면 1억 5천, 2억씩 준다고 외국 대학에 대학원 가라고 막 이렇게 투자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종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고 어떤 성과물을 내고 싶게끔 좀 그렇게 학교가 정말 눈에 보이는 돈으로서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이화여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반영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네, 이렇게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해서 모집 요강 그 학과별로 살펴봤고요. 이 뒤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쟁률 분석을 할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꼭 봐야 되는 학교가 중앙대랑 경희대인데요. 경희대는 이미 다 업로드가 됐으니까 꼭 경희대 검색해서 찾아보시고요. 현재 인스타그램에도 입시 읽어주는 여자 검색하시면 회사에서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간략하면서도 직관적인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